반도체 세계 최강국이었던 거 아세요? 일본 반도체 못 들어봤습니다. 일본이 반도체도 만드나요? 네. 88년이 정점이었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그때 일본이 세계 디램 시장의 점유율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 됐었나요? 일본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압도적 1위였어요. 근데 불과 4년 만에 92년에 디램 시장 세계 점유율 1위를 삼성전자에 내줬단 말이죠. 그리고 98년에는 국가 총 생산으로도 디램 한국에 뒤집니다. 10년 만이죠. 왜 그런 일이 벌었을까?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메가 프로젝트는 그런 일이 한국에서는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어제 메가 프로젝트 2차 회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부터와 삼성전자, SK 등 기업 관계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함께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자, 1차 점검회의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현 정부 최대 국정과제는 그리고 앞으로 향후 20, 30년 동안은 가장 중요한 국책 프로젝트는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발표할 때 중국에서 구군을 걸었다고 표현했을 정도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도 구군을 걸었어요. 배팅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메가 프로젝트 중요성을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지난 한 달 전에 했던 것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올 때마다 똑같이 강조할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별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언론에서. 그냥 쓱쓱 다른 뉴스처럼 취급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이거는 향후 수십 년간 변곡점이 될 프로젝트인데 그런 우리 역사에서 산업화의 변곡점이라고도 할 만한 게 몇 가지 없어요. 하나는 박정희 경부고속도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구미나 울산이나 창원 내륙에 있는 생산기지에서 이제 수출하려면 항구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 물류 체인을 경부고속도로로 완성하면서 공부고속도로 완성 이후 수출 주도형 산업화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큰 변곡점이에요. 단시 건설비가 찾아보면 429억인데 짜장면 한 그릇 그때 100원 했어요. 이거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비교해보자면 지금 화폐 기준으로 화폐 가치가 한 40조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국가 총 예산 비중으로 보자면 20%나 돼요. 도로 하나 짓는데 국가 예산 전체의 5분의 1을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세계은행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할 정도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이후로 비견될 만한 사업이 거의 없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초고속 통신망 정보고속도로라고 불렀어요. 경부고속도로가 있다면 두 번째 고속도로는 정보고속도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누렸고 그래서 인터넷이 무척 앞서갔습니다. 그게 이 사업 덕분이고 당시 예산 규모는 45조고 마찬가지로 GDP 비중으로 비교해보자면 지금 250조 정도 되는 그때까지 가장 큰 국책 사업이었어요. 박정희가 물리적 고속도로를 깔아서 산업화 시대를 열었고 김대중 정보고속도로로 정과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위가 이제 1000조로 올라갔습니다. 몇 천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앞선 사업들은 선진국 따라잡으려는 후발주자의 몸부림이었고 이번에는 AI 시대 첫 줄에 서겠다는 사업이에요. 성격도 다르죠. 자,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목표를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현재 과제는 뭐라고 하는가?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입니다.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목표는 수도권에 과밀된 초격차 사업, 여기서는 AI 관련된 특히 반도체 사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초격차 사업을 수도권 과밀해서 지방에서 재편하자는 거예요. 이게 정책 목표예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제는 이게 이제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만들어낸 성과인데 이거를 회사 하나가 혹은 지역이 독점하지 않도록 방안을 미리 설계하자. 네. 이게 과제고. 이 발언 이후에는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회의 이후에는 지금 얘기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가 따로 발표가 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10년간 1조 원의 수익을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K자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특정 대기업이 혹은 특정 지역이 그 성과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젝트. 그게 이제 함께 성장 프로젝트로 부르기로 했나 봐요. 네. 그 내용도 잠깐 얘기하는데 이건 비서실장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잠깐 들어봅시다.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
부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기로, 또한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그리고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해서 신속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내에 하겠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내 계속 속도를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도 좀 강조하면서 이제 1차 때 광주 군 공항을 부지로 그때 지정을 했는데 그 이후의 일정도 어제 정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단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 이 대목 들어봅시다.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우리 총리께서 각별히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합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말처럼 대한민국의 황금시대 골든에이지가 시작되는 초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골든에이지 초입이라고 한 건 젠슨 왕이 한 말입니다. 젠슨 왕이 한 말이고,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구마모토 현 언급했잖아요. 왜 여기를 언급했는지 아세요? TXMC 구마모토 공장이 2년 만에 지어서서. 이야, 빙고.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일본이 한때 반도체 세계 최강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세계 1, 2인데 이 80년대 일본이 정점이었을 때는 NEC, 도시바, 히타치, 일본 회사죠.가 세계 1, 2, 3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 중에 6개가 일본 회사였어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그때 일본 반도체 생산 기지가 규슈였고, 그 중에서도 구마모토 현과 그 주변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 소부장 업체들 다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실리콘 아일랜드라고 불렀거든. 그때 당시 워낙 일본이 압도적이어서 미국이 자랑하던 인텔 있잖아요. 네. 인텔이 디램 사업을 접습니다. 95년에. 그러자 미국이 더 이상은 안 된다면서 그 이후로 트럼프까지 계속 반복해서 쓰는 관세로 때려잡는 걸 합니다. 그때 통상법 301조 활동하고 반덤핑 제소하고 그러면서 80년 다음 해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걸 맺어요. 이 협정으로 일본 반도체가 쇠락을 걷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본 반도체 보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90년대 후반 사이 거의 모든 일본 반도체 회사를 손을 들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구마모토현은 80년대 그 시절의 영광을 되찾겠다. 네. 그러면서 그 구마모토현 시장은 실리콘 아일랜드를 부활시키겠다. 라면서 내세워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하나가 구마모토현의 그 TSMC 유치였고,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유치해놓고 기존의 일본 관행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파격적인 지원, 공사비 절반을 내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인허가를 그 하이패스로, 그래서 결국 2년 만에 공장이 돌아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죠. 기존 일본 관행에 비추자면. 대통령이 그걸 언급한 겁니다. 네. 거기도 2년 만에, 횟수로는 3년이에요? 3년 만에 돌아갈 정도로 전격적으로 하지 않느냐.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영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보다 더 느리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일본이 그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주춤거릴 때 최대 수혜자가 한국이었어요. 네. 그때 우리 반도체가 투자하고 회수할 시간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일본 상대로 대역전극이 벌어졌고, 그래서 80% 점유하던 일본 반도체가 4년 만에 우리나라 1위를 내줬고, 10년 만에 순식간에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에도 뒤졌고, 그리고는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그 지위가 절대로 보장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세계적 경쟁하에서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위에서. 그래서 지금 이 격차를 초격차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메가 프로젝트예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더구나 지금 AI 수요가 폭발해서 전 세계적인 풍기 현상이 있잖아요. 그 풍기 현상으로 인해 누리고 있는 엄청난 수익을 바로 지금 여기에 쏟아붓자. 그래서 미래를 확보하자. 그럼 이게 계속되느냐? 얼마나 풍기냐? 반도체가 얼마나 풍기냐면 세계 최고 IT 기업 애플 아닙니까? 네. 애플이 아이폰과 맥북에 들어갈 반도체가 부족한 거예요. 세계 1위인데. 세계 1위도 반도체를 못 구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증시 상장된 창신면물이
CXMT 들어봤죠? 네. 네, 여기서 한번 다뤘잖아요. 그 칩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이 있죠.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이 중국에 사용할 일부 제품에 CXMT 칩 사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애플이 이러겠어요. 그리고 애플이 이 정도면 다른 기업들은 말해 뭐합니까? 애플이 압도적인 그 분야 1인데도.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익을 지금 남기고 있고 그걸로 메가 프로젝트에 부어서 일본처럼 역전당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가 프로젝트에 매우 관심이 많고 여기에 20, 30년 걸렸다는 건 맞다, 미래가.